다들 일 때문에 요즘 바쁘시죠? 그래서 시간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한지주의 투자 포인트 투자 리스크 제가 간단하게 빨리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신한지주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고점 대비해서 9% 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투자 포인트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줍니다. 신한지주는 올해 예상되는 DPS가 2254원이어서 시가 배당률은 6.5% 정도 주고 있어요. 그리고 신한지주는 분기 배당도 시행을 하고 있죠. 주당 배당금도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배당금은 늘릴 거예요. 왜냐하면 신한지주는 계속해서 돈을 잘 벌거든요. 지난 10년 동안 영업이익도 꾸준히 우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돈을 투자하고 보수적으로 투자하시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굉장히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은행 주식들은 코로나 이전에는 그렇게까지 자사주 매입 소각을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2020년도 3월 26일 그때부터 자사주 매입을 굉장히 또 많이 하고 있죠. 최근에는 은행 주식들을 필두로 해서 글로벌 주주 환원율을 따라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신한지주도 계속해서 자사주 소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안정적인 매출과 이익이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신한지주는 꾸준히 이익이 증가를 했어요. 앞으로도 이익은 꾸준히 증가를 할 겁니다. 왜냐면 일단 은행들 같은 경우는 돈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이게 본원통화라 그러죠. 경제가 나빠지거나 경제가 성장할수록 화폐는 계속해서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화폐를 걷어들이기는 힘들어요. 기준금리를 상향시켜서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를 좀 줄일 수 있긴 한데 이것도 일시적인 거죠. 장기적으로 보면 금리도 떨어지고 화폐도 계속해서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은행들은 계속해서 이익이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 신한은행은 우리나라에서 국내 점유율 1등인 은행이죠.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도 좀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신한지주는 타 은행 대비해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신한금융그룹 밑에 신한은행 있고 카드사 있고 투자증권 있고 라이프 생명사도 있습니다. 생명보험이죠. 그리고 캐피탈, 자산운용, 그리고 심지어 제주은행도 가지고 있어요. 손해보험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른쪽 우리금융지주를 보면 우리금융지주는 은행 있고 카드 있고 캐피탈 있고 종금사 있고 신탁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증권사랑 보험사는 없어요. 그래서 신한지주는 증권사랑 보험사도 가지고 있고 카드도 있고 은행도 있고 저축은행도 있고 전반적으로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은행 대비해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좀 긍정적인 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투자 리스크를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 텐데, 신한지주는 소각 대비해서 늘어나는 주식 총수가 있습니다. 신한지주는 최근에 자사주 소각을 많이 하긴 하는데 생각보다 주식 총수가 줄어들지가 않고 있어요. 2019년도 말부터 해서 보면 주식 총수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죠. 사실 이때는 신한지주가 어떤 생명보험사 같은 거를 자회사로 만들기 위해서 신주를 찍어서 지분 교환을 했었죠. 그러면서 신주가 찍히니까 당연히 발행 주식 총수가 늘어났어요. 물론 중간중간에 자사주 소각을 하기도 했지만 그만큼 유상증자도 많이 하고 있고 주식 교환도 많이 했습니다. 사실 KB금융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거는 제가 좀 세부적으로 다룬 영상이 따로 있어요. 신한지주 영상을 한번 제 채널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든 은행들이 그렇죠. 늘 따라오는 정부 규제 리스크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횡재세 이슈로 금융주들의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근데 되게 웃긴 게 한 달 전쯤에 이복현 금감원장이 유럽에 가서 신뢰, 혁신, 개방성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 한국의 금융주들의 외국인이 많이 투자를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앞으로 자사주 소각도 많이 할 거고 배당도 많이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불과 한 달, 두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횡재세 이슈가 수면 위로 불거졌습니다. 물론 은행들이 금리가 올랐을 때 돈을 많이 번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도 이게 민주주의 사회이고 자본주의 사회인데 이렇게까지 굳이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튼 은행 주식들을 투자할 때 항상 늘 따라오는 게 정부 규제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점은 어찌 보면 투자 리스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재미없는 주가 움직임이 있어요. 2004년도부터 신한지주의 주가를 보면 사실 그렇게까지 오르진 못했어요. 물론 신한지주는 배당 수익률을 많이 주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것보다 배당을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투자하더라도 배당 수익률 한 6% 정도가 나오죠. 그리고 배당금은 꾸준히 우상향을 할 겁니다. 그 점에서 봤을 때는 내가 지금 투자한 거 대비해서 배당 수익률이 앞으로 7%, 8%, 9% 계속 올라갈 거예요. 여튼 근데 주가는 재미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정부 규제 리스크도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토탈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신한지주의 투자 포인트 첫 번째는 안정적인 배당 수익이 있습니다. 조금 보수적으로 투자하고 큰 돈을 굴리신 분들한테는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최근 들어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안정적인 매출과 이익이 나타납니다. 네 번째로는 타은행 대비해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어요. 증권사 있고 보험사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 리스크를 말씀드려보면 소각 대비해서 늘어나는 주식 총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KB금융은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오르죠. 근데 신한지주는 상대적으로 많이 못 올랐거든요. 그래서 요런 좀 점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늘 따라오는 정부 규제 리스크가 있습니다. 저는 요게 어찌 보면 가장 큰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재미없는 주가 움직임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아니 지난 20년 동안 신한지주는 그렇게까지 주가가 많이 오르진 못했어요. 배당을 보고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거는 제 개인적인 투자 포인트랑 투자 리스크를 말씀드렸고, 사실 요거보다 조금 더 말씀드릴 거는 많아요. 근데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좀 세부적인 내용은 제 채널에 신한지주를 검색해 보시면 좀 세부적으로 다룬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